네, 안녕하세요. 기경원 카투판입니다. 요새 뭐 난리잖아요.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이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알고리즘이 변하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반면에 도움을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한테 달리는 댓글이 네이버 블로그 지수라는 게 사라졌다. 이제 전체 지수가 폐지된다. 폐지 절차가 들어간다. 라는 댓글을 계속 달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어쨌든 지금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해석하는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결국은 CPC라는 광고 마케팅이 더더욱 각광받을 것 같다라는 사실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지금 변화된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제 방문자 숫자요. 한 2,000명대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12일 기점으로 반토막 나죠. 요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방문자가 유지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단순히 정보성 컨텐츠를 적으신 분들이 아니고 상업성 컨텐츠를 꾸준히 적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챗GPT나 AI 브리핑으로 대체가 되는 단순히 정보성 글을 굉장히 많이 썼죠. AI를 통해서. 그래서 반토막이 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데이터로 한번 봐보시죠. 가장 큰 변곡점이 10일에서 11일, 12일로 넘어오는 데이터잖아요. 여기서 유실된 키워드를 찾아보면 되겠죠. 10일에는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 PC 다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CS 뜻, VOC 뜻, 전결 뜻, 기원전 뜻 이렇게 뜻이라는 데이터가 다 검색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접 봐볼까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뭐 CS 뜻, 그리고 전결 뜻, 뭐 이런 것들 싹 다 AI 브리핑이나 최신성 글, 그리고 대표 카페, 그리고 국어사전 이런 식으로 다 대체되었기 때문에 제 블로그가 날아간 거죠. 그래서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사전 공신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신뢰성 측면에서. 그리고 대표 카페 신뢰성 굉장히 높죠. 대표 그리고 공식 블로그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저희 같은 일반 블로그를 확 밀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저희 같은 일반 블로그가 설 자리가 점점 없긴 하죠. 정보성 글을 꾸준하게 쓰는 게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 챗GPT, 제미나이 돌려가지고 단순하게 정보성을 막 포스팅하는 거 의미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와 같은 그래프를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저는 이게 저품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품질이 아니고 정보성 포스팅을 공식 기관이나 대표 카페 그리고 공식 사이트한테 뺏긴 거다. 검색의 알고리즘이 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작동한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쫄지 말고 포스팅을 하되 내가 구매한 제품 관련 포스팅 이런 걸 하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더 보여드리면 PC에서도 요 로켓 크로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CS 뜻, 전결 뜻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유실되었다는 거고요. 하나 황당한 거는 이 로켓 크로스 관련해가지고 제가 로켓 크로스 하는 법을 실무자 관점에서 잘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요. 봐보면은 지금은 아예 제 글이 보이지 않죠. 뭐 세부 키워드로 쳐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로켓크로스 하는 법으로 쳐도 파워링크가 나오고 그리고 특히나 대표 카페들이 거의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일반 블로거가 설 자리가 붕괴됐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다만 로켓크로스 하는 법 들어와서 블로그 탭을 들어와서 스크롤 내리면 요 글이 있죠.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다 타이핑으로 친 글입니다. 타이핑으로 치고 이 안에 정보도 상당히 정교해요. 데이터도 실질 데이터를 다 보여드리면서 제가 정성스레 포스팅했는데 이것조차 공식력, 신뢰성에서 밀리기 때문에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 블로거 분들은 손 터실 분들은 터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와 같이 이런 뭐 정보성 컨텐츠 하실 분, 로켓크로스 하는 법에 대해서 내가 전문적인 MD인데 글을 써봤자 내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가 공식 블로그가 아니거나 신뢰성이 높은 인플루언서가 아니면은 사실은 유튜브나 다른 채널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일, 11일까지 뭐 요런 것들 다 유입이 되던 게 싹 다 날라갔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요 12일 시점에서 그래요. 12일 시점에서 데이터를 보시면 구글에서 유입된 게 절반이죠. 구글 SEO적으로 충족된 괜찮은 글이지만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은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 네이버는 특정 공공기관, 뭐 인플루언서 분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이런 데다 좀 더 신뢰성을 주겠다라고 천명했기 때문에 글이 구조적으로 아무리 괜찮아도 신뢰성에서 밀리고 전체 점수에서 밀리는 현상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이제는 뭐 손을 털고 나갈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아쉬운 게 뭐 그런 거죠. 뭐 로켓 크로스 하는 법을 저는 제가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온라인 MD 역할을 하고 있고 성과도 잘 냈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에 기반해서 글을 썼음에도 대표 카페에서 로켓 크로스 입고와 포장하는 법 알려주세요 선배님들 2024년의 글 이런 것들한테 확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내가 이제는 블로그에 이러한 글들은 쓰는 게 의미가 없겠다라고 한 번 더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한 100% 정보성 글만 쓴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검색량이 더 반토막 났겠죠.
다만 어느 정도 검색량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제가 상업성 컨텐츠랑 경험성 컨텐츠도 썼기 때문이에요. 그 데이터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맛집들 꽤나 썼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영업자분들, 새롭게 오픈하신 분들 가게 찾아가서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글을 써봤습니다. 뭐 검색을 해보면은 아직도 떠 있을까 모르겠는데 서울대 입구 파스타 제가 4주 전에 쓴 거, 뭐 지스쇼노라는 데가 집 근처에 오픈을 해서 찾아가서 써봤는데 노출이 된 게 유지되고 있죠. 만약에 저품질이라면 다 내려갑니다. 저품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컨텐츠, 그리고 단순 정보성이 아닌 챗GPT로 대체해버릴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 사람의 고유한 감정이 녹아있는 상업성, 경험성 컨텐츠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이버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글이 각광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최적 뭐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도 단수 무슨 뜻 이런 거 챗GPT로 막 돌려가지고 난사하신 분은 방문자 수가 급감한 반면에 실질적으로 뭐 체험단을 계속 돌린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먹어보고 경험한 맛집 후기를 쓰신 분은 방문자 숫자가 유지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대 입구역 양꼬치 이것도 4주 전에 쓴 건데 살아있네요 계속. 그래서 확실히 네이버가 변했다라고 느껴지고요. 이렇게 맛집이나 상품 리뷰 같은 거 이것도 다 AI가 도배될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전히 블로그 글이 살아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것들 뉴스나 대표 카페들이 중간중간에 인입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블로그 지수가 폐지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자꾸 저한테 블로그 지수 폐지됐다라고 하지만 그럼 여기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뭘까요? 노출되는 사람들의 공식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맛집을 꾸준히 썼거나 아니면 전체 포스팅량이 많거나 지수가 높거나 이거에 따라서 분명히 배치되는 거는 존재할 것이다. 저는 어떠한 형태로든 블로그의 지수는 잔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숙청을 당했다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써온 단순한 무슨 뭐 뜻, 챗GPT나 제미나이 돌리면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것들을 잘 솎아서 날려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네이버 전체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정성 들이지 않고 대충대충 챗GPT로 복사해가지고 노출시킨 것들, 그런 것들을 솎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저품질의 AI 글만 블로그, 뭐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더럽히게 되겠죠.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잘한 조치라고 보고요. 앞으로 네이버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 블로거들의 자리가 좀 적어지는 것 같아서 슬프긴 한데요. 네이버 검색 결과가 바꿔서 특히나 저같이 블로그를 운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방문자 수가 줄었을 텐데 이제는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한 달 정도 안 썼거든요. 그거의 결과일 수도 있고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변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정말 경험, 내돈내산, 그리고 실제 촬영 이런 컨텐츠들이 각광받을 것 같으니까 단순하게 제미나이나 챗GPT 눌러서 막 난사하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테스트를 해봤는데 방금 글을 썼거든요. 뭐 저염식 반찬 배송이라고 이거 글을 써봤는데 바로 검색 탭에 잡히네요. 바로 잡히고 한 10분 만에 바로 키워드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저품질 같은 건 아니고 이러한 경험성 글이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업성 키워드죠. 상업성 키워드 글은 그래도 아직은 가망성이 조금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좀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런 직책 같은 거 검색량이 거의 1만이었는데 이 친구는 원래 스마트 블럭 같은 게 있었는데 싹 다 날라갔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AI 브리핑 나오고 국립국어연구원 나오고 나무위키 나오고 그리고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대표 카페 위주로 싹 다 노출이 되어 있고 일반 블로그는 찾아볼 수가 거의 없네요. 그래서 더더욱 일반 블로그의 자리는 없어질 것 같고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대표 카페 분들이 더 각광받는 시대가 올 것 같긴 합니다. 뭐 슬프지만 이게 네이버의 방향이라면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대표 카페도 아니고 인플루언서도 아니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게 더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털고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문자 수를 확 늘리고 싶다면 홈판으로 가거나 그게 아니면은 뭐 저처럼 쇼핑 커넥트 그리고 이런 상업성 키워드 노출시키는 거 그런 게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쇼핑 커넥트는 지금 30일 기준으로 그래도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쇼핑 커넥트가 괜찮을 것 같고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켜서 유입시키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을까. 이게 일반 블로그는 더더더더 힘들어질 것 같고 뭐 대표 카페나 인플루언서분들은 더더더더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프긴 하네요. 제가 예전에 맨날 욕했던 카스트 제도가 있었는데 더 심해졌을 것 같고 이 카스트 제도를 유일하게 뚫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바로 CPC, 요 파워링크에 노출시키는 건데 고민이 들어요. 이거를 싹 다 제가 알려드릴까 말까. 알려드리면 또 이제 어뷰징이다 뭐다 해가지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고민을 해보고 CPC 쪽에 노출시키는 방법은 뭐 안내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상 마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좀 슬픈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름 나도 2년 3년 열심히 이 블로그를 한 사람이고 AI 글 단순 복사 붙여넣기보다 AI를 활용해서 내 감정을 추가해서 굉장히 글을 열심히 써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반응도도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슬프네. 제 글의 평균 사용 시간 보시면 거의 8분이에요. 7분 40초, 6분, 7분. 이 정도 사용 시간 굉장히 긴 거거든요. 제 블로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잔존하고 체류하면서 반응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공식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싹 다 날려 버려진 거니까 그 관점에선 굉장히 슬프고 이게 변화라면 이게 네이버의 변화라면 나는 앞으로 네이버에 내가 핵심적으로 공개하고 싶은 글, 뭐 비법 같은 거 절대 적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곱씹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글 있죠. 사람인 자소서 양식 치면은 제가 2023년에 쓴 글이 있어요. 요게 조회수가 6만입니다. 6만. 누적 댓글수 2308개, 공감수 285개예요. 한번 노출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친구들이 체류하면서 진짜 도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글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비공개 처리할까 해요. 비공개 처리하고 굳이 네이버가 열심히 쓰지 말라고 하는데 열심히 쓸 필요가 있을까? 앞으로는 그냥 뭐 AI로 상업성을 돌려서 상업성을 쓰거나 쇼핑 커넥트 한다 라고 저는 방향성을 잡았고요. 정말 유튜브랑 다르다. 유튜브는 사람들의 반응도를 보고 이걸 띄워주는데 네이버는 본인들이 평가한 공신력, 신뢰성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그냥 노출을 시켜버리네.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고 역시 네이버가 네이버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분명히 대학생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제가 자소서를 아예 까서 이렇게 써라까지 떠서 먹여준 글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오늘 이후로 싹 다 뭐 비공개 처리하고 앞으로 좋은 글은 네이버에 쓰지 않겠습니다. 좋은 글을 나름 오랫동안 써왔다고 생각이 들고 온라인 MD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손으로 꾹꾹 눌러서 몇 시간 동안이나 써왔던 과거가 굉장히 후회되긴 해요. 그래서 블로그 접으실 분들은 빨리 접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블로그로 돈 벌기 위해서 쇼핑 커넥트 상업성 키워드 쓰는 건 좋다라고 봐요. 왜냐면 제가 써서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이 큰 금액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드리는 공수 대비.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어쨌든 뭐 공개를 꽤나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진행해 보시고요. 아니 짜증 나네요 진짜. 근데 짜증이 난다 정도로 털고 넘어가고 다음에는 요 파워링크 다루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파워링크도 잘 다루면 분명히 돈이 되는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들이 하기에. 저도 이거 깨닫는데 뭐 몇 년이 걸렸으니까요. 그래서 자랑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 하면 어쨌든 뭐 회사 거 굴려주는 건데 3개월 기준으로 다 1000% 넘었죠. 광고 수익률. 전환 매출액 다 1억씩 넘잖아요. 뭐 1000만 원 정도씩 써서 1억씩 매출을 꽂아주고 있고 어쨌든 요것도 잘 정리해서 일단 뭐 공개를 해볼게요. 씁쓸합니다. 이상 마칠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